얼마 전에 제가 집 근처에서 도넛 가게 하시는 70대 할아버지를 만났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가게랑 집이 있는데 집이 또 가게 앞이에요. 근데 정말 가게랑 집을 팔고 한국 돌아가고 싶어서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릴 정도로 간절하게 좀 이거 좀 팔고 싶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원래 도넛 가게를 매니지먼트로 줬었어요. 그러니까 매니지먼트는 뭐냐면 내 가게를 누구한테 맡기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일부 금액을 주는, 그게 이제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매니지먼트 시스템 할 때는 월 매상이 한 3만 불 정도 잘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돈 좀 벌고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피를 좀 아낄 생각에 직접 했더니 이게 매상이 2만 불도 안 되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가게 권리금은 매상과 정비례하거든요. 매상이 떨어지면 가게 가치가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5억 주고 팔아야 할 도넛 가게를 매상이 떨어져서 3억도 안 나오게 생긴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직접 하니까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집도 절도 다 필요 없다. 그냥 집이랑 가게 그냥 싸게 한 번에 처분하고 빨리 대한민국 가고 싶다. 막 이렇게 너무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대선 투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반쪽으로 나뉜 지가 꽤 됐죠. 한 2015년 이후에 굉장히 그게 가파르게 된 것 같은데, 갑자기 대선을 끝나고 나니까 지인들한테 더 문의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말 단연컨대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한 향후 30년간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 같다고 확신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살기 좋은 것과 돈 벌기 좋은 것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정말 살기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우리 입장에서는 단일 민족 국가잖아요. 미국은 전 세계 인종이 다 왔기 때문에, 그리고 주류 인종이 백인이고 또 IT 같은 쪽에서는 거의 인도 애들이 정말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 소수민족으로서 여기서 성공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인종적인 갈등을 거의 겪을 일이 없죠. 물론 이제 지역 갈등, 학연 같은 것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인종 갈등보다는 좀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저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2, 30년간 전 세계 GDP 순위가 굉장히 역전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얼핏 들으면은 한국이 굉장히 안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물가가 잡힌다는 것이고, 물가는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게다가 전 국토가 거의 도심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중교통, 신도시, 의료 시스템, 학교, 모든 것이 정말 컴팩트하게 잘 만들어진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국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어릴 때 미국 와서 한국에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던 사람들도 제가 보면 한 60에서 70부터는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젊을 때는 전혀 생각이 없다가도 말이죠. 왜 여러분이 요즘에 뭐 말레이시아나 동남아 이민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요. 한국 경기가 좀 꺾이기 시작하고 생활비 싼 데서 좀 누리면서 살고 싶은 수요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미국 살다가 한국 가면 한국 살다가 동남아 가는, 적어도 물가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살고 있는 미국보다 훨씬 도시화가 잘 돼 있고 의료나 각종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당연히 한국 돌아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살기 좋은 것과 돈 벌기 좋은 것은 또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2030년대까지 AI 산업에서 지금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30년대부터 시작될 휴머노이드 산업에서 제대로 성장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구 구조상 그리고 한국의 정책 기조상 2030년부터는 먹거리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는 것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기는 너무 좋은 나라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미국 이민 가지 말고 계좌 이민 보내세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경기도에 뭐 집값이 그렇게 좋지 않은 곳에 제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 지역 부동산 커뮤니티 가보면 왜 우리 집값은 이렇게 서울 집값에 비해서 가격이 벌어지기만 하는 걸까? 이런 한탄 글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어느 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물가 싼 이 지역에서 월세로 정말 최저 생계비로 살고 있으면서 서울에 갭 투자해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 주변의 전문직들, 뭐 변호사, 의사 이런 친구들도 물려받은 게 아닌 이상 서울 살면서 대부분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돈을 모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물가가 세서 따라가기 급급한 거죠. 원래 돈을 벌려면요,
비용은 최소화하고 좋은 곳에 레버리지를 해서 투자 자산을 사놓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래서 지방 살면서 서울 투자한 분들, 미국도 남부 살면서 뭐 뉴욕이라든지 이런 곳에 투자한 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 살면서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도 한국 살면서 미국 투자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에 비하면 한국의 생활비가 훨씬 낮은데 아껴 쓰면서 미국 주식 투자, 이게 훨씬 더 남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경기도 살면서 서울 갭 투자한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2030년부터 미국은 다시 휴머노이드로 점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게 될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미국 이민 가지 마시고요. 계좌 이민 보내세요. 국장 지금 아주 좋잖아요. 미국 주식 안 하시던 분들도 이제 슬슬 국장 회복되면 어느 정도 분할로라도 미국 주식으로 교체 매매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